저는 좀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CPI가 예상치는 2.9%거든요. 2.9%보다 더 높게 나오면 상당한 악재가 될 것 같고요. 네, 단기적으로는 좀 꽤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2.9% 이하로 나오면 상당히 좀 불리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CPI가 일단 좀 잘 나와주고 시점상으로도 이제는 좀 상승으로 전환될 만한 그런 타이밍은 된 것 같아요. 다시 뭐 10만 달러 뚫고 11만 달러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쓰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2월 12일 오전 5시 15분입니다. 오랜만에 아침 일찍 방송을 시작했습니다. 갑자기 좀 빠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켜봤거든요. 그저께 아침에 94,000달러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상승이 좀 나와서 98,400달러까지 어제 낮에 올랐었는데 한 저녁 한 5시쯤이네요. 오후 5시쯤에 그 다음에 저녁부터는 쭉 흐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한 95,000달러 정도까지 빠졌어요. 아까 제일 많이 빠졌을 때는 한 94,800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. 갑자기 좀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아직은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별로 없고 빠진다고 슬퍼할 것도 별로 없거든요. 요렇게 박스권이잖아요.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고 아직은 뭐 이렇다 하게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좀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CPI가 예상치는 2.9%거든요. 2.9%보다 더 높게 나오면, 그러니까 3.0 이상으로 나오면 그거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는 좀 꽤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2.9% 이하로 나오면, 그러니까 딱 부합해도 상관없어요. 예상치랑 부합만 해도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2.9, 2.8 이하 뭐 이렇게 나오면은 상당히 좀 불리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저항대를 못 넘고 있거든요. 100K, 102K 뭐 여기를 현재 못 넘어가고 있는데 CPI가 일단 좀 잘 나와주고 시점상으로도 제가 한 2월 중순, 한 2월 한 15일 이후부터는 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. 뭐 이렇게 말씀을 1월 달부터 말씀드리긴 했거든요. 이제 오늘이 벌써 2월 12일이잖아요. 시기상으로도 이제는 좀 상승으로 전환될 만한 그런 타이밍은 된 것 같아요. 시점상으로 조정이 꽤 길었거든요. 트럼프가 취임했던 게 1월 20일입니다. 벌써 한 3주 정도 된 거죠. 3주 동안 계속 이렇게 좀 하방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있잖아요. 하방 추세. 하방 추세는 상방으로 보통은 바뀌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CPI 발표가 잘 나와준다면 상방 추세로 다시 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이 109,588달러. 그러니까 109K를 넘어서서 언제 이제 110K를 넘어서냐.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오히려 110K 넘어가고 분위기 좋으면 120K도 좀 금방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좀 넘어서는 거, 이게 가장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109K를 좀 넘어줘야 되거든요. 이번 CPI 발표가 좀 잘 나오고 미국발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미국발 조정이죠. 사실 지금 조정 나오는 거는 다 관세 이야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오늘의 하락이 좀 많이 나온 이유는 파월이 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랑 바이낸스에서 갖고 있는 코인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 뭐 거의 다 팔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바이낸스에서 그런 거 없다고 해명은 했거든요. 뭐 실제로 뭐 어떤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바이낸스가 설사 다 팔았다고 해도 다 팔았는데 이거밖에 안 빠졌으면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바이낸스 고객 돈이 아니라 바이낸스 본인들이 갖고 있는 투자 자금이죠. 업비트 같은 데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업비트는 좀 1만 개 이상 있어요. 충분히 많죠. 근데 빗썸은 이번에 진짜 얘네는 거의 다 판 것 같더라고요.
얘네는 뭐 몇백 개라던가, 백 몇십 개라던가, 하여튼 빗썸은 가난합니다. 비트코인 별로 없어요. 네, 업비트는 상당히 많습니다. 업비트를 주로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업비트랑 빗썸이랑 좀 반반인 것 같은데, 빗썸은 글쎄요, 얘네 뭐 비트코인도 별로 안 갖고 있던데, 얘네 재단이 튼튼한지 모르겠어요. 이게 대차 대조표를 봐도 수익으로 전환하긴 했거든요. 수익 전환하긴 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탄탄한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. 얘네는 침체장 오면은 또 많이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. 업비트는 장점이 침체장이 와도 돈을 적게 버는 거지 손실을 보진 않거든요. 업비트 빼고 나머지 기업들 뭐 빗썸이나 코인원, 코빗 뭐 이런 데는 손실을 보더라고요. 그리고 고팍스는 네, 사용하지 마세요. 네, 고팍스는 비트코인이 뭐 저보다 적게 갖고 있더라고요. 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뭐 하여튼 고팍스는 거래소라고 보기에는 네, 너무 규모도 작고 되게 위험합니다. 얘네는 손실 규모도 꽤 크고 고팍스는 이용하지 마시고 업비트랑 빗썸 사용하시되 상승장에는 빗썸도 괜찮은데 침체장에 오면 업비트 위주로만 네,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얘네 재단은 탄탄하고 조정장이 와도 돈을 잘 벌거든요.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5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관할 곳은 업비트가 여러모로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관세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많이 무뎌지긴 한 것 같아요. 뭐 특별한 어떤 뉴스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충격들은 있겠지만 이제 관세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뭐 하락장으로 간다.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일은 이제 앞으로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네, 생각이 됩니다. 이제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요때를 일단 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물론 이걸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한동안은 얘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해요.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요걸 또 깨면 네, 그거는 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를 깨지 않으면 만 94K만 지켜준다고 해도 상방을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. 오늘이 좀 하락 채널의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한 희망 회로일 수 있다는 점, 네,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? 네, 여기는 하방 채널이죠. 네, 여기는 상승 채널이고 여기도 하방 채널이죠. 모든 자산이 그렇잖아요.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건데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에서 또 하락하면 네, 그거는 이제 뭐 하락장으로 가는 거죠. 네, 여기에서 상승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자연스럽다. 불장으로 가는 거는 얘를 깨야 네, 불장으로 가는 거다. 뭐 그냥 원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 하락은 딱히 뭐 크리티컬한 엄청난 큰 악재가 터진 건 아니다. 네,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. 그럼 왜 빠지냐? 아직은 좀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단기 홀더들은 약간의 수익은 보고 있어요. 아직도 한 수치가 한 1.0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면 불장이라고 볼 수 없죠. 네, 오히려 그냥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거든요. 단기 홀더들이 피를 좀 흘리고 있다. 네,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침체장까지는 아니지만 불장이 왔는데 요런 조정이 왔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네,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에 한정된 이야기고요. 알트코인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많이 안 좋죠.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이더리움 포함해서. 비트코인을 뺀 이더리움 및 그 친구들 이야기거든요. 네, 좀 별로 안 좋죠. 네,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하락이 있었습니다.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봤을 때 이때가 최고치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, 이제는 좀 도미가 빠지면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갈 장이 오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호탄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110K는 넘겨야 됩니다. 네, 알트장이 오려면 110K를 넘기고 불장이 왔을 때 알트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4,200달러는 넘겨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비트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더가 일단 좀 날아가 줘야 되거든요.
이더가 날아가야 네, 다른 알트들한테도 그 분위기가 다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. 올해는 알트코인들 현물 ETF 이슈도 많거든요.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라이트코인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이렇게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가 요즘에 이거 언급을 좀 자주 하던데 라이트코인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. 그리고 솔라나나 뭐 이더리움 뭐 요런 애들까지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XRP 이렇게 한 4개 정도 네, 올해 ETF 상장될 가능성이 있대요. 근데 이게 ETF 상장된다는 뉴스가 뜨면 그거는 뭐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 좀 익절을 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부분 익절이라도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샀으면 한 반 정도는 매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 뉴스가 뜨면은 승인이 되면 그때 뭐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오르거든요. 근데 실제로 상장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조정받을 때가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승인된다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네, 조금 살 때가 아니라 팔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요새 알트코인들 보면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한 달 동안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잖아요. 뭐 오히려 약간 상승했었는데 이더리움은 최근 한 달 동안 20%가 빠졌고요. 리플도 한 5% 빠졌고 BNB 10%, 도지 25%, 카르다노 21%, 체인링크도 한 7%. 그러니까 알트들은 대체로 많이 좀 빠졌습니다. 솔라나는 좀 기저효과 때문에 한 달 전에 워낙 많이 빠졌어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$200 미친데도 불구하고 네, 플러스로 나오고 있죠. 아무튼 알트들 중에서 좀 괜찮은 알트, 특히나 뭐 10위권 내 메이저 알트들은 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물론 기분 좋진 않죠. 조정받고 있으니까. 최근 일주일만 봐도 한 3%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뭐 기분이 뭐 너무 행복하다 뭐 그렇진 않지만 다른 알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되게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. 뭐 저는 알트코인 뭐 지금 째려보고만 있습니다. 혹시나 알트코인이 으악 하면서 떨어지면 그때 이렇게 줍줍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딱히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뭐 위험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좀 월등한 그런 알트는 좀 보이지 않아요. 제 눈에는.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알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녀석이 나오면 네, 그때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. 비트 위주로 투자하면 네, 올해 이제 뭐 끼케야 이제 한 9개월 남았으려나요? 한 11월까지 이 장이 유지가 된다고 치면 끼케야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9개월 동안 뭐 알트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보겠다.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네,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. 알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비트코인을 대부분의 비중을 투자하고 일부분만 알트코인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네,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오늘 저녁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. 오늘 저녁에 10시 반에 CPI,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이게 2.9 이하로만 나와주면 상당히 좀 불리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뭐 10만 달러 뚫고 11만 달러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쓰는 네,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밤에 아마 라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밤 11시 반쯤 네, 좀 늦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CPI 결과 나오고 나서 네, 그 다음에 추세를 보면서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밤에 네,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Never sell your Bitcoin.